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비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롯데그룹 위기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모라토리엄설이 있었는데 올해는 롯데건설 회생절차설이 나오는 건데요. 회사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은 사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울한 얘기네요. 롯데그룹이 작년에도 한 이맘때죠? 위기설이 이맘때입니다. 있었고, 모라토리엄 설이 돌았고, 그때 뭐 기억해 보면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롯데그룹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있다, 뭐 이런 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비슷하지 않을까? 롯데건설 회생절차설 뭐 이런 거 나오고 1년 만에 데자뷰 같아요. 다시 나오는 거죠. 작년에도 딱 11월이었죠. 당시에 이제 주의 루머가 뭐냐면 39조 설이었습니다. 39조. 39조 원이 차입금 39조 원을 못 갚아서 12월 달에 모라토리움, 즉 지급 유예 선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고 역시 시작은 롯데건설의 PF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 네네. 가 그대로 떨어졌고 당시 롯데건설이 PF가 한 7조 가까이 물렸어요. 6조 8천억 정도 물렸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롯데케미칼 회사채 일부가 재무특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사태는 잠시 롯데타워를 담보 설정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아주 비슷합니다. 또 롯데건설 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롯데건설 회생 문구가 포함된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았죠. 여기 이제 몇몇 유튜브가 방송을 했고, 이게 이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감원까지 막 거론되니까 불이 붙은 거죠. 결국에는 좀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무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뢰성을 많이 상실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롯데 측은 일단 뭐 억울하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냐 뭐 이게 이제 시장의 의혹의 눈초리인 거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재무 구조를 보면 롯데그룹 순차입금이 40조 원을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2020년 한 5년 전만 해도 26조 원이었는데 이게 5년 만에 한 14조 원 늘어난 건 말입니다. 네. 재무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으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위기설이 잠들지가 않고 있는데 2019년도에 그 순차입금 수준이 한 28조였거든요. 롯데그룹이. 그리고 2022년도에 37조였다가 24년도에 이제 아까 39조 말 나오고 지금 40조가 넘은 것 같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순차입금 대비 삼각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차입금으로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에비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게 원래 3.6배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7.7배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 순차입금을 갚으려면 7년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배 정도 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신용평가사들도 신용평가가 지금 박하게 되죠. 그럼 이게 사실은 지금 아직은 A를 유지하고 있는데 롯데가 A로 언더로 떨어지면 이게 악순환의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 올라가고 다시 차입하기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이란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롯데그룹이 이제 뭐 빚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신동빈 회장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신동빈 회장이 2011년에 이제 총수에 오른 다음에 엄청난 그 M&A를 하긴 했어요. 2014년에 하이마트 인수, 2015년 롯데 렌탈 인수, 2016년에 삼성 화학부분 인수 이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런 M&A가 과연 해서 돈을 벌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동빈 회장의 경영을 이해하려면 이분의 전직, 이분은 원래 그 증권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과는 너무 상이하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신격호 회장은 상장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보수적인 보수적인 경영을 했고 소위 말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정도가 아니고 돌다리를 깨보고 가는 정도의 경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자산 그리고 IPO를 전혀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을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탄탄한 경영을 한 게 사실은 신격호 회장 아버지의 그렇죠. 스타일인데 이 이세인 신동빈 회장의 특징은 이 원래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증권 출신들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신격호 그 신동빈 회장이 수석 부회장 자리에 오른 2008년도, 2001년도쯤부터 2024년까지 따져보면 평균 한 4, 50건의 MN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많이 한 해가 2010년도인데 무려 11건의 MN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현재 두산주류를 롯데가 같이 인수했고요. 예, 그때 그렇죠. 2009년도입니다. 그때 해태음료도 같이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칠성음료가 음료 시장을 다 먹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죠. 하고 그리고 코리아 세븐은 바이드웨이를 인수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 2010년도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의 마트 부분도 인수하고 현재 롯데케미칼이 호남 석유화학이었는데 그렇죠. 2010년도부터 이 동남아 쪽에 있는 케미칼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말레이시아의 그 타이탄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삼성 SDI 케미칼 사업 2015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구조조정을 할 때 그렇죠.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때 하나그룹 산 거고 롯데그룹은 그때 뭘 샀냐면은 삼성 SDI 케미칼하고 삼성 정밀화학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이때 롯데케미칼이 확장을 하죠.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2020년에 일본의 쇼와덴코 지분도 인수를 합니다. 롯데케미칼이. 그러니까 지금의 롯데케미칼의 어떤 악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때 다시 규모 커지면서 태동한 건데 이처럼 굉장히 M&A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룹 규모를 키우고 결국에는 그룹을 세계 5위까지 키우고 한 건 맞는데 맞죠. 문제는 아까 이제 초대 말씀하셨지만 과연 성공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짚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롯데의 채무 구조가 40조 가까이 된 것도 무리한 M&A.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M&A 한 게 그 일진 머티리얼스, 네. 동박사부를 한 2조 가까이 인수하는데 맞아요. 현재 가치가 8천억 정도. 실제 올해 주가가 코스피 평균 주가 상승률이 65% 70%거든요. 오히려 근데 빠졌네요. 롯데그룹은 20% 하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인사를 보면 그 책임을 결정한 오너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급적인 사장들이 책임지고 지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은 뭐 빅3를 얘기하자면 롯데케미칼, 유통, 건설 이렇게 세 개를 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룹 영업이익이 한 60%까지도 롯데케미칼이 담당해 왔었는데 근데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부진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신동빈 회장은. 일단 케미칼 부분에서 규모를 최대화시켜서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수해서 이익도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시기에 중국도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케미칼 사업부가 제일 큰 곳이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렇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 이렇게 4개사가 있는데 기초화학 비중, 소위 나프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 쪽에서 가장 기초 소재라고 하는 게 나프타인데요. 이게 기초화학 소재거든요. 그렇죠. 이 기초화학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화학이 중국의 대규모 정설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나프타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볼 수 있는 보는 구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 산자부에서 강제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어제 뉴스를 보면 롯데케미칼하고 대산 쪽에 있는 HD 현대케미칼하고 일단 합병해서 구조조정 5대5로 구조조정 설비를 반으로 줄여라 라고 지금 어제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거기 있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이 불황의 늪에 또 빠졌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은 더 위험한 게 중국도 지금 공급 과잉으로 너무 싸서 위험한데 중동에서도 이 기초 화학 소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곳은 석유가 나는 곳이니까 네네. 더 쌉니다. 더 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초 화학은 전면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할 정도 말까지 나와서 롯데케미칼은 지금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일단은 이 기초 화학 소재를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에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좀 고부가 가치를 하려면 새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롯데는 케미칼도 그렇지만 뭐 롯데 하면 유통 아니겠습니까? 백화점부터 마트 이런 건데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이유를 보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갔는데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백화점 마트에서 이커머스로 넘어가는 것도 대처를 잘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유통은 이제 온라인과 이커머스는 온라인 유통과 그렇죠. 오프라인 유통을 보는데 같은 유통으로 묶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전혀 다른 생태계입니다. 실제 그 최근 한 4, 5년 사이 일어났던 일을 보면 전통 유통가인 신세계 그룹과 롯데 유통이 외부 출신들을 막 끌어들여서 유통을 변형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재미있게도 두 곳 다 이 외부 출신들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어제 인사에서 김상현 부회장이 결국에는 용퇴를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그 오프라인 유통은 오프라인 유통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계열입니다. 그렇죠. 더 현대서울 의도에 있는 걸 보면 오프라인에도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리고 또 좀 멀리 가서 미국을 보면 월마트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금 롯데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오프라인 유통이 어설프게 온라인을 따라하려다가 지금 망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그 온라인 채널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예. 이걸 묶으려고 롯데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조직 자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프라인 유통은 자체의 DNA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 마트 중심 오프라인 유통은 온라인의 어떤 그런 유통 쿠팡 같은 유통에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어설프게 따라다가 실패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장 오너 일가들의 단계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이 IT 인프라 다 안 된 상태에서 그 조직 DNA도 맞지 않는 것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돈은 무지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3주 이상 투자했는데 네. 결국에는 성과가 난 실패고 지금은 다 손을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위기설 뭐 루머긴 하지만 진원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건설입니다. 또 롯데건설이 회생 절차 신청했다 이런 루머가 이제 퍼지기도 했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건설 경기 안 좋은 건 다 누구나 아는 건데 롯데건설 어떤 배경으로 이런 루머가 퍼지게 됐나요? 시작은 2022년도 레고랜드죠. 레고랜드. 그때 그 레고랜드 사실 사태죠. 그때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해버리죠. 예. 이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롯데건설이 당시에 보전 금액이 2020년 말 PF가 3조 6천억이었어요. 6천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레고랜드가 터지니까 금융시장이 경색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혀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2022년 말에 PF가 6조 8천억까지 불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PF 상한책이 우발채무로 잡히다 보니까 뭐 상황이 이제 급속도로 악화된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당시에 롯데건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유상증자를 일단 차입을 막았어요. 그다음 유상증자를 1조 1,000억을 했습니다. 네. 이걸 하고 나서 메리츠 금융그룹한테 1조 4천억 규모 PF 펀드 조성을 해서 또 막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시중은행하고 산업은행, 증권사 등한테 한 2조 3천억 규모의 PF 차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못 막았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돌려막기 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PF가 3조 6천억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2022년도에 이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에 PF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 PF를 사실은 묻어버린 거예요. 3년을 묻었습니다. 이제 묻은 게 아직까지 묻혀 있다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건설업이 한 3년 지나면 공급을 해야 되니까 풀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행 상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기 얘기했던 모라토리움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롯데그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차원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은 급할 때마다 뭐를 했냐면 부동산 팔아서 이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선대부터 이제 부동산은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
재계 부동산 롯데그룹이 뭐 재계 그룹 중에서는 부동산 보유 가치 평가 금액이 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작년에 실제로 이 작년 11월이죠. 이맘때쯤에 이제 롯데 월드 케미칼 쪽에 이제 담보를 롯데 월드로 해서 쳤잖아요. 이게 롯데 월드가 평가 가치 금액이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한 4, 5조 안 됩니까? 거의. 그 정도 담보를 했죠. 그렇죠. 담보를 그 정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부동산을 계속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이 2001년도부터 약 50개 정도의 M&A를 하면서 사들였잖아요. 요즘은 팔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요즘 기업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롯데렌탈 이미 팔렸죠. 렌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청산 매각을 내놓은 대표적인 계열사가 어디냐면 롯데 웰푸드가 가지고 있는 푸드위드라는 청산했습니다. 청산 완료했고요. 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법인을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롯데가 구조조정을 청산 아니면 매각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지금 굉장히 부채도 있고 적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이미 3분기에도 5천억 적자였거든요. 이번 3분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지금 파키스탄 법인 지분 75%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매각했고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두 현지 법인을 현재 매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계속 부실 자산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떨어내야죠. 네, 그래서 롯데그룹은 우리가 SK그룹의 리밸런싱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리밸런싱은 롯데그룹이 훨씬 더 시급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리밸런싱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룹의 주력까지 지금 내놔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롯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인적 쇄신 뭐 인사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보니까 전체 CEO의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을 CEO를 교체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쇼핑, 건설, 주요 계열사들 CEO들 다 바꿨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롯데그룹이 큰 축이 쇼핑, 그다음에 케미칼,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롯데케미칼 쪽에 10여 명의 CEO를 교체를 하면서 일단 작년에는 롯데케미칼의 구조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냐? 롯데 쇼핑과 건설 쪽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핑의 김상현 부회장이 용퇴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장 큰 유독 드러나는 거는 60대의 부회장 4명이 동반 퇴진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현재 부회장이 없습니다. 네. 롯데그룹은 전통적으로 옛날 황각규 뭐 거의 이인원 부회장부터 부회장의 핵심 측근 라인이 항상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롯데그룹이 이번에 부회장 4명이 용퇴하면서 아예 부회장 자체를 없애버렸고요. 이게 저는 가장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롯데 쇼핑의 백화점 수장을 75년생을 데렸습니다. 근데 외부 출신이 아니라 내부 출신을 데렸습니다. 이번 시유의 특징들은 다 내부 출신입니다. 4, 5년 전에 외부 출신들을 대거 수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다라고 결론을 스스로 낸 꼴이 된 거고요. 저는 더 큰 변화가 뭐냐면 롯데그룹이 2015년, 11년도부터 이제 체제를 2번 바꿨어요. 비유장, 그러니까 비즈니스 유닛이라는 걸 한번 했다가 지금은 HQ 그래서 헤드쿼터제. 그러니까 아까 쇼핑, 케미칼, 건설 쪽에 HQ 제재로 몇 개 계열사를 묶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것도 이번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옥상옥 구조고 의사결정이 늦다 이래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계열사별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를 보면 CEO 20명 교체를 했는데 지난해까지 21명, 지난해 21명이니까 지난해 올해 이어서 지금 40명을 교체한 겁니다. 그러네요. 사장만. 대표이사만. 대표이사.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이게 재밌는데, 그 자리에 대부분 70대생을 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를 전면 교체했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외부 수혜는 하지 않겠다. 내부 출신들로 다 교체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롯데그룹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그룹 3세 경영 승계가 신작이 되는 장남 신유열 씨가 롯데 바이오로직스 대표로 내정이 됐네요. 네.
롯데가 새로 키우고 있는 신사 분야죠. 예. 신유열 부사장은 1년마다 승진했습니다. 상무, 전무 다 1년마다 승진을 했는데 네. 원래 그래서 1년 또 지났으니까 사장으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역시 그룹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사장 승진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현재 했는데 신유열 부사장은 롯데 파이낸셜하고 롯데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네. 한국 롯데의 대표이사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면의 인사가 되게 재밌었어요. 작년에 사장으로 승진해서 롯데 지주 경영혁신실장을 맡았던 그 신부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신부사장을 보좌했던 노준영 사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을 롯데 지주 공동대표에 내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열 사장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유열 부사장으로의 세대 교체가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짚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롯데그룹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를 휘말리면서도 뭐 M&A 뭐 매각도 다시 역 M&A를 해야 되는 거고 그룹사 조정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승계도 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M&A 여러 가지 결정들은 다 오너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너들이 저지른 일들을 책임은 결국에는 전문경영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위기설에 봉착한 롯데그룹에 대해서 오늘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